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고 알트코인이 꽤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또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오신 분들은 좋은 매집 타이밍이 오는구나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장기 상승 전망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를 포함해서 러셀 지수까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연준 인사들이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련 발언을 삼가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표들에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FOMC 미팅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몸살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중국 규제당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악재들이 비트코인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는 특별히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10만 달러 위를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 전반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분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FX 프로의 수석 시장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에서 다지기에 실패하면서 전체 시장의 매수세를 억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을 통해서 또 레버리지도 걷어내고 그리고 이 조정 구간들의 새로운 자본들이 유입이 되면서 신규 자본들이 유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많이 오른 만큼 지금 조정 구간들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21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매수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하고 결국 이것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전망들을 밝게 하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빚을 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이 정점을 찍고 나서 큰 하락의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내년을 기점으로 한 상승 전망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역사상 최고로 많은 유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많이 유입이 됐지만 이더리움도 상당한 수준으로 유입이 됐고 XRP에도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솔라나는 좀 지난주에 부진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제 단기 과열 시그널을 평소보다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조정이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매집 기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랠리가 기대되기 때문에 주요 키 레벨까지 가격이 내려가게 됐을 때는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담아가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것이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비용 기준 분포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느 구간에서 매집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100K 바로 아래에서도 지금 유의미한 수준의 어떤 매집 구간들이 자리 잡으면서 99.5K를 필두로 해서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격 하단으로는 96에서 98K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매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에서 98K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잠재적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98K까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공급량과 실현 손익이 지난 대세장 정점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326.1% 정도 구간에서 굉장히 코인이 많이 활발히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 보유자의 평균 매수 가격은 대략적으로 23.4K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자의 물량들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고 실현 손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 대비로는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장기 보유자들은 사이클 흐름에 맞춰서 꾸준히 분할 매도를 하는데 그 물량들을 매입세가 다시 받아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펀딩 히트맵 통해서 이 시장의 레버리지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최근의 흐름들 30일 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시 최근에 녹색으로 변하면서 레버리지 거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 시점들에서는 굉장히 레버리지가 많이 끼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시장이 조금 더 깨끗해졌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지난 3월에 전고점을 돌파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완만한 움직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로 굉장히 짙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 12월과도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현재까지는 아주 건전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에서 MVRV와 MVRV G스코어가 있는데요. 어제는 G스코어를 소개해드렸고, 오늘 MVRV 한번 살펴보시면은 2.4와 3.1을 기점으로 해서 표시를 한번 해봤을 때 2.4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의 구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세 상승장에서 정점을 찍었을 때는 보통 3.7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3.2에서 3.0 정도를 넘어섰을 때는 우리가 시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시그널들이 뜨게 되는데, 현재 시점은 그 구간과도 거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레벨들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뭔가 바닥 구간에 가까운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실현 가격이라는 것이 온체인상으로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실현 가격이 중기적인 관점까지 봤을 때는 바닥 구간을 짚는데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밸런스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균형 가격이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합니다. 저희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현 가격에서 이전된 가격, 트랜스퍼드 프라이스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좀 약간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파괴된 코인 일수의 합계를 가져와서 기존 비트코인 공급량과 유통기관으로 나눠준 가격이 트랜스퍼드 프라이스, 즉 이전 가격인데, 실현 가격에서 이전 가격을 빼가지고 이 밸런스드 프라이스라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밸런스드 프라이스, 즉 이 균형 가격이 바닥 구간을 가장 잘 짚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의 5배수 정도에서 정점이 형성되더라라는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그 구간까지도 상당한 거리가 있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150K가 넘는데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밸런스드 프라이스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대세 상승장 정점까지는 여유가 많이 남아있고, 우리는 지금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매집 타이밍으로서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옵션 미결제 약정도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구간들이 지금 도래를 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이상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고 과거 대세 상승장 흐름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무려 14년 만에 통화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창펑자오가 중국도 비트코인을 비축하며 채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한 컨퍼런스에 나와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결국은 달나라로 갈 것이다, 고투더문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의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정국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처리되는 것이 불투명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어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불안감을 야기시켰는데요. 자, 오늘 전해진 매일경제발 소식에 따르면은 10일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여야가 조세 소위에서 합의한 예산 부수 법안들을 함께 처리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처남이 미국이 암호화폐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고 트럼프 역시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본인의 아버지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일가들은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특히 디파이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래 방향성이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분야의 규제 완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고 명확한 로드맵을 갖게 될 것이며 전 세계가 이를 따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의 암호화폐 강대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가격은 아무리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크게 가게 될 것이다. 이 믿음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요. X를 통해서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이번 주에 SEC 위원인 캐롤라인 크랜쇼를 재지명하는 안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표결을 진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랜쇼라는 사람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을 많이 한 인물인데 SEC 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지도 못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막으려고 했으며 일부 사안에서 게리 겐슬러보다 더 최악의 언행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은 반드시 중요한 요직에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류 언론들은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도입할 경우에 엄청난 수익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논쟁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결과들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채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싱크탱크가 제안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의 도입 여부가 지금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트코인 흐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가 65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려 90을 찍었다가 65로 내려와서 지금 알트코인 시즌에서 잠시 벗어났는데 결국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월등하게 가격 방어를 잘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저평가 구간에 담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이 상승한 만큼 또 가격 하락폭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도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22평선을 딱 터치를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방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매수세의 의지로 볼 수 있고 현재 대략적으로 2달러인데 1.99달러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1.68달러까지도 지금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를 이어가게 되면은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1달러를 돌파하는 구간들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MACD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데드크로스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인 이런 조정과는 별개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리플과 카르다노의 어떤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와 카르다노의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서로 트위터를 통해서 미드나이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둘 모두 시너지를 얻을 수 있고 결국은 새롭게 출시되는 RLUSD의 어떤 사용성들이 늘어나게 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일단 이 결과들은 지켜봐야 됩니다. 언제든 이 소식과 펀더멘탈은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 소식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향후의 결과들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CBD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95K에서 지금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수세가 이 구간 하단으로는 가격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갈색 고래가 물량을 약간씩 던져내고 있지만 사실 다른 고래들이 급격하게 던져내는 것 대비로는 여전히 잘 관망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하락을 이끈 주체는 갈색 고래가 아닌 나머지 고래들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발 매도 흐름들도 나왔는데 여전히 양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즉 플러스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 기반을 둔 주체들은 매수세에 여전히 더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크게 들어오는 구간에서 10만 달러를 순식간에 돌파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 갈색 고래가 어느 타이밍에 등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되고 등판하게 됐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도 22평선을 일시적으로 잠깐 이탈했지만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97.3K 정도에서 캡처를 했는데 또 방금 확인해 보니까 조금 더 상승을 해서 98K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RSI가 이평선을 지금 하방 이탈했고 MACD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해서 골든 크로스로 전환하는 그 구간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계속해서 조금씩 또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주춤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22평선을 지켜냈는데 다시 하방 이탈하더라도 95.6K에 있는 요 가격 구간을 22평선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해서 힘을 얻었을 때는 다시 전고점인 104K를 돌파하기 위해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 한 구간 돌파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들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단기적으로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이 고래들이 롱 포지션을 모두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였고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에 같이 알트코인은 더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기침을 하면은 이 알트코인은 몸살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그 흐름들을 이번에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또 알트코인이 더 크게 가격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롱 포지션이 상당 부분 많이 청산이 되었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100K 바로 상단에 짙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언제 가파르게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22평선 상단을 유지하고 있고 12월 강세장 마감 전망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달에 또 중요한 이벤트들을 잘 확인하면서 그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미팅 결과까지 보면서 연말에 산타랠리가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의 경우 20%가량씩 조정을 받았는데 시장의 흐름 보시면서 바이더 딥 구간들 포착을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강조를 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신중한 스탠스도 같이 유지를 하면서 이 전략들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크롱님들은 오피셜 투자 클럽 확인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